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키우는 사람은 도둑놈 욕하지 말고 딸 키우는 사람은 술집 여자 욕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저도 제 아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올해 58살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3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제 아들은 인물이 좋아서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가 끊이질 않았었고 연예인 하라는 제의까지 받을 정도로 훈남이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아들에게 시집오겠다는 여자가 정말 한트럭은 좋게 됐었는데 26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동사무소에 다니자 저는 저 녀석은 이제 금방 장가가겠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사람 팔자 한순간이라더니 잘생긴 얼굴에 안정적인 직업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던 제 아들은 5년 전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질주하는 스포츠카에 치이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스포츠카는 억 달가 넘는 아주 비싼 차였는데 차주인은 20대 초반의 새파랗게 어린 대학생에다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만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부모 돈 좀 있다고 겉멋이 잔뜩 든 놈이 구만리 같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고, 절대 합의 따윈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아들 역시 의사에게 척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앞으로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 거라는 얘기를 듣고 울부짖었습니다. 멀쩡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어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이나 한이 맺혔을까요? 그런데 제 아들을 저렇게 만든 놈의 부모는 엄청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 큰 돈이었지요. 그래도 저희는 죽어도 합의는 없다고 완강히 버텼는데 결국 냉정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좀 있으면 정년 퇴직이고 점점 돈 들어갈 일은 많을 텐데 그놈하고 합의 안 한다고 제 아들의 다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치료받고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피 맺힌 심정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대신 이 돈만큼은 꼭 제 아들이 다시 행복해지는 데 쓰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휠체어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아들은 눈에 띄게 불행해 보였습니다. 동사무소 일은 앉아서도 할 수 있어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었지만 퇴근 후에 주말마다 약속이 넘쳐나던 아들이 세상 다 싫다는 듯 집에서 누워있는 걸 보고 있노라니 정말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던지.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아들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4살이 어리더군요. 원래 아들의 SNS 친구로 인터넷으로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들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위로를 해주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와 아들의 외출을 도왔는데요.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얼굴도 예쁘고 싹싹한지, 그렇게 예쁜 아이가 제 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인정 많고 마음 착한 아가씨가 있구나. 정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따로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 그 아이와 아들은 저희를 찾아와 임신 소식까지 들려주더군요. 아들이 사고가 난 순간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네가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려댔네요. 그러자 그 아이도 저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펑펑 쏟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 감사? 뭔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도 사연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아원 출신에다가
지금껏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고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며 펑펑 우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 거라고 늙음하게 이렇게 예쁜 딸에다가 손주까지 같이 생기는데 뭘 더 바라겠냐며 새아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손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낳아준 며느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며느리가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돈조리를 해줬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다 손수 해먹이고 잔심부름까지 다 해주고 정말이지 왕비 모시듯 모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 않게 의외로 씀씀이가 해프고 집안일을 잘 못했습니다. 비싼 옷이나 가방, 아기용품을 사는데 거리낌이 없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다리가 성취하는 제 아들과 살아주는데 당연히 웬만한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게다가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며느리에 대한 그 어떤 불만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집으로 사채업자가 들이닥쳤던 겁니다. 글쎄 며느리 앞으로 빚이 10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었죠. 그 기생오래비같이 생긴 사채업자 놈은 애가 자고 있는데도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 아들을 겁박했습니다. 아주 살다 그런 악독한 놈은 처음 봤어요. 저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며느리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젊은 애가 뭘 어떻게 해야 저런 무시무시한 빚을 질 수 있는 건지. 고아로 살았다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빚을 진 며느리가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그 돈 다 갚으려면 우리 아들 교통사고 보상금을 다 털어 넣어야 하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좋다 한들 어느 누가 아들 다리 잃고 얻은 돈을 몽땅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 없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아들의 보상금은 전부 그 사채업자 아가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어차피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쓰기로 다짐한 돈이니까 아들만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고 애써 남편과 함께 속상한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송금한 바로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희 집은 발칵 뒤집어져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골목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 졸도할 뻔했습니다. 글쎄 그 천하의 막대 먹은 사채업자 놈과 며느리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이를 데리고 그놈의 차에 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꼭 단란한 가족 같아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는 사채업자와 짜고 돈을 뜯어내려 작정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끝까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짠하던지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울 일은 그 다음부터 생기더군요. 아들은 매일매일 며느리와 아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죽어버리겠다면서 휠체어로 차도에 뛰어들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말리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겁니다. 아들이 그 못된 새아기에게 속아서 보상금을 다 날리는 바람에 저희는 당장에 그동안 아들을 보살피던 전문도우미를 쓸 수 없게 되었고 남편도 팔을 다쳐 꼼짝할 수 없어 결국은 제가 하루아침에 아들의 똥기저귀를 갈아야 할 지경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사코 죽어도 제 앞에선 바지를 벗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라고 아들 똥기저귀를 이 나이까지 갈고 싶을까요? 다 큰 아들이 어미한테 못 볼 꼴 보이지 않고 싶은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가여웠죠. 하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 어렸을 때 내가 네 기저귀 수백 번도 넘게 갈았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며 이러다 똥도 고르면 큰일 나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달랬는데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러게 왜 그런 못된 것들한테 보상금을 다 날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건지. 그때 저한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복지재원센터의 가정방문 간호사가 아들이 고집 피우는 걸 보고 호통을 쳤고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실랑이를 좀 하는가 싶었는데 금방 문이 열리더니 완벽하게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입혀 놓은 게 아니겠어요? 과연 간호사가 괜히 간호사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강제로 자기 바지를 벗겼으니 인권 침해라고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간호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들의 혈압과 다리 상태를 체크하고 물리치료를 하더군요. 보아하니 아직 처녀인 것 같아 복지센터에 물어보니 아직 시집 안 간 40살 노처녀라더군요. 아무리 40이라도 처녀는 처녀인데 저렇게 환자의 투정도 아무렇지 않게 다 받아내고 기저귀도 아무렇지 않게 갈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도 그 간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와서 아들의 간병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진국이어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아들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어느 날엔가 그 간호사가 기저귀를 갈아주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맨날 그쪽만 내 바지를 벗기고 내 몸을 다 보는데 너무 불공평하단 생각 안 들어요? 뭐가 불공평해요? 환자랑 간호사인데. 그쪽한테 환자가 아니라 남자 하고 싶으니까 남들처럼 손을 잡고 팔짱 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것 같아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간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러면 시작하는 거 맞죠? 그러자 아들은 너무 기뻐서 간호사의 손을 제 볼에 갖다 대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문틈 사이로 지켜보던 제 눈에도 주책맞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못된 전 부인 때문에 모진 풍파를 겪었는데 이제야 제 인연을 만났다 싶으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게다가 아들은 그 간호사 덕분에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목발만 짚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듬해에 식을 올리고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끝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니까 정말로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행복을 질투라도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전부 모여 축하 파티를 하고 참 즐거운 날이었는데 가족들끼리 차린 음식 맛있게 먹고 맥주 한잔 기분 좋게 마시며 한창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웬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꾼 전 며느리가 4살이 된 손주 손을 잡고 거짓골로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전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에 경찰에 사기죄로 넘기고 싶었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는 그 아이의 몸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 악독한 사채업자 그놈이랑 살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참 안 봐도 비디오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그 많던 아들의 보상금을 다 털어가고도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며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품에 안은 아기는 울어대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 딱 하룻밤만 재워줄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려는데 손주 얼굴을 다시 본 순간 그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세상에 못 보던 사이에 다시 보니 그 악랄한 사채업자 놈과 아주 똑같이 닮은 게 아니겠어요? 이건 뭐 유전자 검사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누가 봐도 그놈 씨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못된 것은 처음부터 남의 씨를 데려다가 제 아들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집을 다시 찾아오다니
대체 나를, 내 아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까 싶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무리 다리가 성치 않아도 그렇지 어디 뻐꾸기 새끼를 데려다가 사기를 치려 하냐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래도 아이는 걷어주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 우리 민준이 좋아하시지 않았냐고 통사정을 하는데, 그때 듣다 못한 아들과 며느리가 손녀를 안고 나왔습니다. 전 며느리는 목발을 짚고 똑바로 선 아들을 보고 얼마나 놀라던지. 그러자 아들은 이미 나에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은인 같은 아내가 있고 이렇게 예쁜 딸아이가 생겼다고, 그러니 너 같은 여자도 그 아이도 다 필요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 며느리는 손자의 손을 잡고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모자를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대문을 열자 아이가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며느리가 지가 낳은 새끼를 우리 집 앞에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영악한지 제 아빠한테 가서 푹 안기면서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울고 불고 비는데, 어린 게 그렇게 울면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어도 저 어린 건 무슨 죄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방에서 조용히 말하길 이제 며느리 나이가 많아 새로 애를 낳기는 힘든데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다복하게 키우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들 눈치를 보니 처음엔 그 아이를 질색하다가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 아이가 워낙에 어린데도 이 집에 붙어있고 싶어서 눈치 새끼처럼 온갖 눈치 다 보며 짠하게 굴고, 제 여동생과도 잘 놀아주는 걸 보자 연민의 정이 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화근의 씨앗은 거두는 게 아니겠죠. 앞으로 자라날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그놈을 고아원에 갖다 주려니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발길이 잘 떨어지진 않네요. 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안 됐어도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맞는 거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상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